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었던 미국은 이제 어느덧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죠. 그리고 이러한 고금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요즘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싸요. 4인 가족 외식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는 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고요. 미국은 2023년부터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있지만 가장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확실히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환호를 하시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죠.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파월 연준의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잠시 설명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해 연준이 생각하는 전망치인데요. 흔히 말하는 점도표죠. 왼쪽은 6월 달의 점도표이고 오른쪽은 9월 달의 점도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내년 2024년 전망치만 보겠습니다. 6월 달에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지만 2024년 말에는 기준금리를 4.6%까지 내릴게. 내년 말이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미국 성장도 둔화될 테니까 이 정도는 내릴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난 9월 달에는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높고 미국의 성장도 강하네? 내년 말이면 기준금리를 4.6%가 아닌 5.1%까지만 내릴게. 이 정도면 됐지? 헉,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 아닌가요? 그냥 지금과 내년 말의 기준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장기화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혹시 금리를 내리더라도 조금만 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월 연준의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우리의 투자 자산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투자 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자산이 선호되곤 하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국채, 금, 달러?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의 가격 변동을 체크해 볼게요. 먼저 미국의 국채를 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보면 3년째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가격은 3년째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3년 동안요. 그래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을 보면 2021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요. 국채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하는데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유지시켜 버리니 채권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을 볼까요? 금 가격은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자산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죠. 앞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지만 이것을 올랐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보다는 원달러 환율을 통해 달러의 가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달러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더 이상의 상승까지는 보장할 수 없겠지만 환율이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전자산 중에서는 달러 투자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수익까지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몰려갔었죠. 이것은 미국의 대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년 올해의 차트인데요. 올해에만 50% 이상 수익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금리가 높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일개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빅테크 회사가 현금도 많고 안정적이고 불황에도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에 돈이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도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두 현금화시키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성장이 나오기만 하면 결국에는 조정 끝에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하여 투자의 힘든 구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망 자산들을 조정 시기에 매입하여 잘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언제 매수해야 할지 이것을 해결해 드리고자 AI도 모르는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의 첫 책입니다. 2019년 1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이후 여러분들에게 재테크의 기본 개념, 유망 자산들을 꾸준히 소개시켜드려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투자도 꽤 열심히 했죠. 주식도 오래 했고 2016년부터 부동산 투자, 2020년 비트코인 상승기 초입부터 코인 매매도 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600만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수개월 동안 책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죠. 자산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했고 어떤 자산을 언제 사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저의 사견을 충분히 담아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재테크의 기본 개념과 금리, 환율과의 관계 같은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으니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정식 발매 날짜는 9월 25일입니다. 서점에 가셔도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명절 전에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AI도 모르는 부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면 섭섭하죠. 출판사 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 동안 해당 기간 동안 도서를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인증은 실물책 사진도 좋고 영수증도 좋고요. 그리고 본인의 SNS에 올려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내용도 아래 고정 댓글에 표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 AI도 모르는 부의 비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